있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어요? 탄성을 배웠죠? 단백질 배웠죠? 그 다음에 지질 중에서 누구 배웠습니까? 중성지방까지 배웠어요. 그죠? 우리 잠깐 복습하고 갑시다. 자, 다영아. 자, 단당류를 나누는 기준. 단당류는 뭐에 따라서? 탄소수에 따라서. 몇 탄당에서 몇 탄당까지지? 1에서 5? 그럼 포도당은 어떡할래? 시연아? 김시연아? 네. 어디 있어? 몇 탄당에서 몇 탄당까지 있었지? 3탄당, 5탄당, 2탄당, 3탄당, 2탄당까지 7탄당까지 있었어요. 3탄당에서 7탄당까지. 하지만 4탄당과 7탄당은 거의 언급할 일이 없다.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는 3탄당, 5탄당, 6탄당 위주로 알아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6탄당의 종류를 볼 건데, 건우야, 둘이 건우. 6탄당의 종류 세 가지 얘기해 볼까요? 끝? 포도당. 그렇지. 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여러분 교재에 8페이지가 펴져 있나요? 9페이지가 펴져 있나요? 자, 8페이지에다가 포도당 한번 그려보십니다. 여기까지 내가 그려줄게요. 자, 8페이지나 9페이지 비어있는 칸 있죠? 거기다가 이 육각형 그리고 포도당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탄소 주변에 HOH, HOH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면 돼. 3번 탄소만 OH하고 H가 반대로 돼 있거든. 나머지는 HOH, HOH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렸어요. 볼까요? H, OH, H, OH, 여기만 OH, H, 여기도 H, OH. 자, 여기가 H, H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C, H2, OH. 이게 포도당 기본 구조라서 다른 건 몰라도 포도당 그리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1학년 때는 포도당을 그리시오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2학년 올라가면 이 포도당 그리는 문제 무조건 나요. 포도당 그리는 거, 이렇게 고리형으로 그리는 거, 사슬형으로 그리는 거 이런 거 문제 나기 때문에 기본으로 포도당을 그릴 줄 알도록 연습해두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은 건우야? 단당류 검출 반응 좀 얘기해볼까요? 그 두 개 연합해요. 뭐를? 포도당 두 개. 아니 단당류 검출 반응. 포도당 검출 반응. 글리코사이드 결합. 역시 나랑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단당류 검출 반응을 얘기하라고. 베네딕트 그래, 베네딕트가 어떻게 돼? 가열시켜가지고 그러면 황적색이 나오면 돼요. 너 지금 외국인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포도당 검출 반응은 베네딕트 반응이죠. 거기는 황산고리가 들어가 있어서 원래는 푸른색이에요. 그런데 단당류와 이당류 중에 엿당, 젖당까지 설탕 제외하고 단당류 모두 그리고 이당류 중에서는 엿당과 젖당까지는 들어가게 되면 황적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가열을 해줘야 반응이 더 잘 나타난다라는 거 단당류 검출 반응으로 얘기했던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당류 봅니다. 지연아, 이당류 종류 2개 얘기해볼까? 3개 얘기해보자. 엿당, 젖당, 설탕. 그래, 엿당은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야? 포도당이랑 설탕은? 포도당이랑 갈락토스. 뭐래? 바닥이 설탕인데. 맞아. 자, 그 다음에 젖당이? 갈락토스. 갈락토스라고 되는 거예요. 지민아? 윤지민 어딨어? 옮겼네 자리를. 자, 지민아, 그러면 단당류 간의 탈수 축합 반응 뭐라고 하지? 동공 시진이 장난이 아닌데? 자, 단당류 간의 탈수 축합 반응 뭐라 그래요? 그렇지,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글리코사이드 결합. 자, 이당류의 종류 3가지. 이당류는 뭐라 그랬냐면 전부 다 글자가 부자다. 그리고 전부 다 받침이 있다. 엿당, 젖당, 설탕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고 얘네가 결합할 때 뭐가? 물이 하나 빠져나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당류 들어갈 건데요. 다당류는 기능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당류는 효린이?
다당류 기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면 무슨 다당류야? 무슨 다당류? 저장이랑 그렇지 구조 다당류. 몸을 구성하는 구조 다당류와 양분을 저장하는 저장 다당류가 들어갈 거야. 자 준서야 저장 다당류가 있는데 식물성 저장 다당류는 뭐야 이름이? 목말이요. 녹말. 동물성 저장 다당류는 뭐야? 봐도 되나요? 봤잖아 좀만 봐도 뭐. 뭐야? 글리코젠이요. 그래 어디에 저장돼? 네 몸에 어디 있니 글리코젠은? 간이랑 근육이요. 그렇지 간과 근육에 있어요? 규태야 그러면 구조다당류는 식물의 구조다당류의 가장 대표 셀룰로스. 뭘 구성하는데? 세포균. 그럼 동물의 저장다당류의 대표는? 키틴. 자 지금 말한 것 중에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전부 다 포도당의 중합체예요. 전부 다 포도당만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자 키틴의 경우만 이름이 특이하다 그랬지? N-아세틸 그렇지 글루코사민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다당류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정우야 다당류 검출 반응 좀 얘기해 볼까? 다당류 검출 반응. 녹말 검출 반응. 그렇지. 아이오딘이나 칼륨 반응은 녹말과 글리코젠을 검출할 수 있는 검출 반응이에요. 녹말과 글리코젠 같은 저장 다당류는 검출할 수 있는데 셀룰로스를 검출하는 데 쓰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장 다당류를 검출하는 데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현기, 홍현기 아직 안 왔나? 홍현기 아직 안 왔네. 한재민 어디 있어? 재민아. 지방의 종류, 지질의 종류 세 가지 한번 얘기해볼까? 갑자기 뒷장으로 한 넘어가네? 자, 지질의 종류, 또, 그리고, 그렇지, 스테로이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세민아, 단백질의 단위체는 누구지? 아니, 그걸 찾아봐야 돼? 단백질의 단위체도? 그렇지, 아미노산.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면 은재야, 전은재. 은재야. 아미노산간 살수축 합반응을 뭐라고 하지? 펩타이드 결합. 자, 펩타이드 결합이라서 아미노산이 두 개 모이면 뭐라고 불러? 세 개 모이면? 여러 개 모이면? 폴리펩타이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누구 해볼까? 태양이 생각 안 하면 이상한 이름 해야지. 좋은 이름. 태양이 이상한 좋은 이름. 태양아, 단백질의 기능 8가지 중에 5가지만 얘기해 볼게. 단백질의 기능. 호르몬. 효소. 운반. 아니 한 번에 두 개는 봐야지. 어떻게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봐. 한 번 하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 처음에 몸을 구성하자. 또 운반, 효소, 호르몬, 수용체, 보호, 저장, 에너지 원형으로 쓰이는 거니까 이런 거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단백질의 구조는 1, 2, 3, 4차 구조가 있습니다. 단백질의 구조 1, 2, 3, 4차 구조. 지우야, 서지우. 지우 여기 있어. 지우야, 단백질의 1차 구조가 뭐야? 아미노산 배열 상태. 그러네. 아미노산 배열 상태. 그러면 아미노산의 배열 상태를 결정해 주는 건 뭐야? 그렇지. 유전 정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다. 자, 단백질의 2차 구조가 들어갈 거예요. 서윤이, 정서윤. 단백질의 2차 구조는 무슨 결합에 의해서 일어난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수소 결합이야? 그렇지. 서로 다른 펩타이드 결합 간 수소 결합인데 종류 두 가지. 그렇지. 알파 나선과 베타 동승이 들어갑니다. 자, 시연아. 3차 구조. 3차 구조에 들어가는 결합 또는 힘. 네 가지 한번 얘기해보자. 그렇지. 수송 상호적 또는 반대로 할수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럼 이 화학결합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지? SH와 SH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합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1, 2, 3, 4차 구조가 있는데 그러면 3차 구조와 4차 구조의 차이가 있을 거야. 누가 있었는데 윤승. 양윤승 어디 있어? 윤승아. 3차 구조와 4차 구조의 차이가 뭐야? 여러분 지금 내가 물어보는 모든 거는 자기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할 거거든. 이런 내용들이 테스트가 되는 거야. 자, 다 봤어? 자, 그럼 3차 구조, 4차 구조 차이점 얘기해봐. 아직 읽고 있어? 이게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라 좀 힘들어요. 자, 필기를 제대로 안 했구만. 해봐. 자, 필립 어디 있어, 필립? 좋은 이름. 자, 필립. 해봐. 3차는 한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지내는 입자 구조로 4차는 2개 이상의 3차 구조가 지내는 거. 자, 그럼 이제 고개를 들고 다시 3차 구조는 고개 들고. 잠시만요. 한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지내는 구조가 3차고 그리고 4차는 2개 이상의 3차 구조가. 그렇지. 2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가 지니는 입체 구조가 4차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성지방 지난 시간에 배웠죠? 중성지방. 자, 중성지방 20개. 이소. 중성지방은 뭐로 돼 있다고? 글리세롤이랑 누가 한 개, 누가 세 개? 글리세롤 정도 좋지 않아요. 둘이 결합할 때 무슨 결합? 에스터결합. 그렇지. 에스터 결합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진도가 막 빨리 나가서 급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어. 여기 지금 42명이 앉아있는데 나중에 내신을 봤을 때 1등부터 쭉 간다고 하더라도 42등까지 나오잖아. 맞지? 그럼 등급이 몇 등급까지야? 3등급까지인가? 아니 뭐 4등급도 나올 수가 있어요. 4등급, 5등급은 맞기가 굉장히 어려운 등급이긴 한데 5등급이 또 나오면 또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 5등급까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쓰는 연습,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입으로 나와야 글로 쓰기가 편해지거든. 자, 일단 우리가 지질이라는 거 나왔었는데 자, 지질이라는 거는 지질이라는 거는 물에는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 애들을 다 모아서 지질이다 라고 불렀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물하고 안 친한 건 아니야. 물하고 친한 지질도 살짝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지질의 종류가 생긴 모습에 따라 나누게 되면 중성지방과 인지질과 스테로이드가 있다. 중성지방은 지난 시간에 배워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돼 있다라고 했었고 지방산이라는 거는 뒤에 산자가 붙었단 말이야. 자, 뒤에 산자가 붙는 이유가 어떤 작용기 때문에 산자가 붙었다? 화복시기 때문에. 화복시기를 가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유기산, 산성을 띠기 때문에 아미노산, 지방산이라고 해서 산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거든. 그래서 얘는 다른 애는 전부 다 탄화수소사슬이라서 물하고 안 친한데 화복시기가 있는 그 곳에서만 물하고 살짝 친해. 어쨌든 지방산은 탄소하고 탄소 사이가 단일 결합으로만 연결되면 모든 탄소 주변에 수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슨 지방산이라고 했었지? 포화지방산이라고 했었는데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면 수소가 이중결합 하나당 수소가 2개씩 사라지게 될 거거든? 그러면 그건 뭐라고 불렀지? 불포화지방산이다라고 했어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계속 나열이 되면 누군가는 직선형 구조가 될 거고 누군가는 구분형이 될 건데 자, 구분형이 되는 게 포화야? 불포화야? 그렇지. 불포화가 수소가 2개 사라지는데 서로 반대 방향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균형이 깨져서 휘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인지제를 볼 건데 자, 인지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중성지방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인지제는 일단 얘도 글리세롤을 가집니다. 자, 글리세롤 같은 경우는 탄소 몇 개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죠?
세 개로 돼 있어. 탄소 세 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세 자리에 누군가가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쪽은 OH가 세 개가 있다. 이 세 자리가 누군가가 결합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여기에 첫 번째 탄소, 두 번째 탄소, 세 번째 탄소가 있으면 첫 번째 탄소에 지방산이 와서 결합을 합니다. 두 번째 자리에 지방산이 와서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글리세롤에다가 누가 두 개 결합을 하는 거야? 지방산이 두 개 결합하는 거야.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두 개가 결합을 합니다. 그럼 자리가 한 자리 남았죠. 그 남은 한 자리에 인산이 가서 결합을 할 거예요. 자, 인산이 결합하는데 이거 탄화수소야, 물하고 안 친해. 이거 탄화수소야, 물하고 안 친해. 여기 있는 카복식이랑 알코올기, 수산기 사이에서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에스터 결합으로 물 빠져나가면서 연결되고 에스터 결합으로 물 빠져나가면서 연결이 됐어요. 자, 나머지 한 자리가 남았는데 여기 인산이 붙을 거거든. 근데 인산은 OH가 3개야. OH가 3개라는 거는 물하고 굉장히 친한 애예요. 그리고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돼가지고 수소연을 마구마구 내놓는 애란 말이야. 자, 그럼 보세요. OH에 인산이 가서 결합을 할 건데, 자, 인산이 P, 그랬냐 이렇게 있다고 하자. O, OH, OH, OH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냥 보세요. 지금은 여기는 OH랑 여기는 OH 사이에서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중간에 누구만 남고 결합을 하냐면 O만 남고 결합을 하는 거야. OH하고 OH가 만났잖아. 그런데 여기서 H2O가 빠져나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물이 빠져나간 거지. 그러면서 중간에 O만 남고 결합을 해. 여기는 COO가 남아서 에스터 결합. 여기는 COO가 남아서 에스터 결합. 여기는 산소 하나만 남은 결합인데 얘네들하고 뭐라고 안 친한데 얘가 뭐라고 친하다 보니까 이게 회전을 하면서 인산이 이쪽에 가서 있는 것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살짝 지워볼게요. 얘가 저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인산이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해됐어요? 맨 위에 두 개는 지방산이 결합을 했고 맨 아래에서 인산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얘 구조를 나중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지방산이 있었는데 여기에 두 개가 결합을 했고 여기에 인산기가 결합을 했다. P가 결합을 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는데 이거를 인지질의 머리라고 합니다. 이걸 인지질의 꼬리라고 합니다. 다리, 꼬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머리 쪽에 누가 있는 거냐면 글리세롤과 인산이 있는 거야. 꼬리 쪽에 누가 있는 거야? 지방산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인지질과 글리세롤이 있는 쪽은 인산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인산이 아직도 여기에 뭐가 있어요? OH가 이렇게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얘는 물하고 친해. 그래서 인지질과 글리세롤이 있는 머리는 물하고 친한 친수성이야. 그런데 지방산은 탄화수소 꼬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물하고 친하지 않은 소수성이야. 다시 말하면 인지질의 머리는 물하고 친해요. 인지질의 꼬리는 기름, 유기용매하고 친해요. 그럼 인지질은 뭐냐면 한쪽은 물하고 친하고 한쪽은 성질이 완전히 다른 유기용매하고 친한 거야. 그래서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개의 용매와 친하다라고 해서 얘를 무슨 성을 가졌다고 하냐면 양친매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양친매성. 그래서 인지질은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기도 해. 그럼 여기가 머리, 여기 꼬리. 근데 우리가 지방을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릴 때가 있는데 만약에 다리가 이렇게 3개가 나가 있으면 이건 중성지방이야. 다리가 2개가 나가 있으면 인지질인데 인지질은 지방산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불포화지방산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질 그릴 때 하나가 이렇게 휘어져 있다? 아, 이 불포화지방산인가 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인지질이고 얘는 지방이야. 얘가 머리고 얘가 꼬리가 될 수 있잖아.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은 머리지만 이 머리는 친수성이고 이 머리는 소수성인 거야. 왜? 여기는 글리세롤밖에 없거든. 글리세롤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H 이렇게 나가 있을 거라서 얘는 소수성이야. 소수성, 소수성, 친수성, 소수성 이렇게 되는 거지.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도 거의 비슷하지만 인산기가 들어있는 것 때문에 성질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수야 졸려?
자,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인지질이 양친매성을 띠고 있는 애인데 인지질을 물 위에다가 던져놓으면 물 위에 물하고 친한 머리는 이렇게 두고 물하고 안 친한 꼬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다고 해요. 얘를 물 안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물하고 친한 머리는 바깥쪽을 향하고 물하고 안 친한 꼬리를 가운데로 모이면서 지들이 알아서 구획을 형성해요. 자, 물하고 안 친한 애가 가운데로 모이려는 힘,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 그렇지.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했죠? 꼬리 부분이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운데로 모이고 바깥쪽 머리가 이렇게 모이면서 알아서 구획을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네가 물속에서 알아서 구획을 형성한다? 그렇다면 얘가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획. 자,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생물체의 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획. 단위 뭔가요? 세포지. 아, 얘네가 세포막의 성분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세포막의 성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인지질 잔뜩 들어있었던 거야. 아, 그래서 인지질은 세포막의 성분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냈는데, 자, 세포막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인지질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 알아서 구획을 형성하는 성질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봤더니,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세포 바깥쪽에 뭐가 많아? 물이 많아. 그러니까 물하고 친한 머리가 여기 있는 거 말이 되죠? 근데 세포 안쪽에도 뭐가 많아? 물이 많아. 근데 물하고 안 친한 애 여기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하다가 가설을 세운 거야. 아, 그러면 물하고 안 친한 꼬리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머리가 바깥쪽을 향하게 하면서 이중충으로 되면 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 진짜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설을 세우는 실험을 했는데, 적혈구라는 세포가 있어요. 자, 적혈구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도 크기가 굉장히 작은 세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걔는 막에 단백질이 거의 없어. 자, 여러분의 세포막에는 인지질이 이렇게 있어도 중간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데 걔는 단백질이 거의 없으니까 뭐로만 돼 있는 거야? 세포막이? 인지질로만 돼 있을 거야. 단백질이 없어? 적혈구를 완전히 다 파괴를 했어. 세포막 파괴를 해서 이렇게 물 위에다가 띄워놨어요. 자, 이렇게 띄워놓고 나서 그럼 얘는 뭐냐면 물 위에 떠있는 약간 스티로폼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둥둥둥둥둥 이렇게 군데군데 떠있겠지? 그거를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한쪽으로 몰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던 애들을 밀면 얘네들은 거의 저항 없이 밀리면서 한쪽으로 다 몰릴 거야. 맞죠? 저항 없이 몰리는 애들 계속 한쪽으로 몰았어. 몰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에서 반작용이 생기는 거야. 저항이 생기는 거야. 왜 그러겠어? 완전히 다 붙어버린 거야. 더 밀릴 데가 없는 거야. 밀릴 데가 없는데 더 밀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저항이 생기겠지. 그러면 기구가 저항이 생기는 걸 바로 감지를 해서 더 이상 밀지 않고 전체 면적을 재본 거야. 그랬더니 적혈구 면적의 약 2배가 나온 거야. 그랬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적혈구를 구성하던 인지질이었어. 근데 인지질을 한 층으로 펴서 다 넓이를 쟀더니 적혈구 전체 표면적의 2배가 나왔다는 거는 한 층이 아니라 몇 층으로 돼 있었다? 2층으로 돼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 이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인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중층을 통해서. 이중층으로 세포막을 구성한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보면 구성을 보면 글리세롤 하나, 지방산 2개, 인산 하나. 구조는 여기 그려놨으니까 1번, 2번에는 지방산, 3번째 인산이 결합한다라는 거 간단하게 표시해 주시고요. 자, 기능은 생체막 또는 세포막의 성분이에요. 생체막 또는 세포막의 성분. 생체막과 세포막의 차이점이 뭐냐면 세포막은 그냥 세포막이야. 근데 생체막은 이런 거야. 세포 안에 핵이 들어있어.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어. 그럼 핵막, 미토콘드리아막, 세포막 이런 걸 다 합쳐서는 생체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막도, 핵막도 다 뭐로 돼 있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지질은 양친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 어디가 친수성이고 어디가 소수성인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방산에서 살짝 구부러진 거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곳이 살짝 구분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가 될 건데 스테로이드를 보게 되면
얘만 구조가 좀 특이해요. 다른 애들은 다 글리세롤 지방산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고리 구조로 돼 있어. 6탄소 고리 3개. 자, 6탄소 고리 3개가 있고요. 여기에 5탄소 고리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게 스테로이드 기본 구조. 모든 스테로이드는 이 구조를 기본으로 가져야 돼. 그래서 스테로이드 기본 구조를 그리라는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6탄소 고리 3개와 5탄소 고리 하나로 돼 있는 4개 탄소 고리가 돼 있는데, 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OH가 붙는 애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 OH가 붙은 수도 있어. 이렇게 스테로이드에 OH가 붙었다. 자, OH는 무슨 기였지? 수산기, 알코올기, 하이드록실기였어. 이렇게 알코올기를 갖는 애들은 끝이 이름이 대부분 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올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스테로이드 중에서 알코올기를 가진 애들이 스테롤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롤이 되는데,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테롤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스테롤이 누구지? 그렇지, 콜레스테롤이 되겠죠. 자, 콜레스테롤은 여러분의 선입견 좋은 애야 나쁜 애야? 그렇지. 혈관벽에 쌓여가지고 동맥경화 일으키고 뭔가 고지혈증 일으키고 이런 게 콜레스테롤인데,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세포가 필요하니까 받아들이고 받아들였어. 근데 내가 가질 거 다 가졌는데도 계속 콜레스테롤이 공급이 되려고 하면 안 받는 거야. 안 받으니까 갖다 주려고 갔는데 제가 안 받아. 그럼 혈관에 그냥 떠돌아 다니면서 고지혈증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은 어디에 쓰이게 되는 걸까? 자,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쓰이게 되는 첫 번째 경우는 세포막의 성분이에요. 자, 여러분 세포막의 성분 하나 배웠는데 뭐 배웠지? 인지질. 그리고 또 하나 배웠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그렇지, 단백질. 인지질하고, 자, 인지질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있어. 그래서 세포막은 기본적으로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질은 서로 간의 인력이 강하다고 했어, 약하다고 했어? 아까 약하다고 그랬지? 그럼 무리에 떠있는 스티로폼 같은 그런 경우라고 그랬잖아. 얘네들을 좀 잡아주지 않으면 온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 멀어지다가 세포막이 와해돼 버릴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지질 사이사이로 끼어들어가서 이거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필요한 거야. 이 역할을 하는 애가 누가 되겠다? 콜레스테롤이 되는 거라. 얘는 세포막의 성분이 되면서 뭐를 조절한다? 세포막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세포막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일을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세포막에는 반드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줘야 돼. 두 번째, 자, 우리 아까 단백질의 기능 중에서 호르몬이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호르몬 중에서 단백질로 되어있지 않은 호르몬이 있어.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이 있어. 누굴까요? 테스토스테론. 이게 무슨 호르몬이야? 약간 이름이 스테로이드스러운 호르몬. 그렇지.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스테로이드 계통 호르몬이야. 다 앞에서 무슨 호르몬? 성호르몬. 그래서 얘네들은 성호르몬의 선구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선구물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약간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성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애들은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얘는 원래는 사람들이 비타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비타민이 아니고 호르몬의 일종이다라고 밝혀진 비타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른 비타민들과 다르게 내 몸 안에서 합성될 수 있어요. 누굴까요? 비타민 D. 비타민 D는 햇빛 받으면 내 몸에서 만들어진다 모르는 얘기 하잖아. 비타민 중에 그런 애 없거든. 처음에 비타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은 호르몬이었던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도 이름은 그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비타민 D라고 하는데, 비타민 D 수용성이었어요? 지용성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진 거거든. 비타민 D의 성분물질. 재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반드시 필요한데 너무 많아지면 혈관벽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충성지방 봐볼게요. 음식물 속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질이다. 뭐로 되어 있다? CHO로 구성되어 있다. 생성 열량이 뭘까요? 9kcal가 될 거예요. 자, 기능은 뭐야? 양분 저장, 단열, 완충,
지방이 많으면 충격을 덜 받아요.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그 지방이 내장에 쌓여가지고 내장이 어떤 충격받았을 때 내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본적인 기능이야. 근데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내장 지방이 돼서 오히려 혈류의 순환을 억제하기 때문에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내장을 싸고 있고 피부 바로 밑에서 단열작용, 완충작용을 해주던 게 지방이었던 거였어. 단열, 완충, 그 다음에 양분조절. 이게 지방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글리세롤과 지방산이다. 자, 그러고 보니 지질로 한번 가볼까요? 지질은 구성 원소 CHO는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지질의 종류에 따라 뭐를 가지는 애도 있는 거야? P. 인지질은 인산도 가지잖아. 그래서 P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종류는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기능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중성지방은 양분저장, 그 다음에 단열, 그 다음 인지질, 새콤하게 성분,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 다음 비타민 이런 것들이 지질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물 나오죠. 물. 자, 물은 H2O. 자, H가 커요? O가 커요? O가 커요. 자, O가 그럼 하나 있는데 H가 이렇게 딱 두 개가 붙으면 이렇게 잘라도 힘의 균형이 있어서 비극성 물질이어야 하는데 산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운송도가 크기 때문에 이쪽에 전자가 모여있다 보니 얘네가 어떻게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서 점정기적 인력으로 봤을 때 살짝 마이너스스러운, 살짝 플러스스러운 성질을 띠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스럽다는 거는 플러스에 살짝 끌리는 거야. 얘가 플러스스럽다? 마이너스에 살짝 끌리는 거야. 살짝 끌리는 이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마이너스에도 끌리고 플러스에도 끌리기 때문에 쌍극성 구조다, 쌍극자 구조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옆에 또 다른 물 분자가 오려고 할 때, 근데 이게 이제 극성을 띠는 분자가 가까이 갈 때 한쪽 편은 수소, 한쪽 편은 산소나 질소랑 결합을 하면 이게 무슨 결합이라고 했다? 수소 결합이라고 해서 물이 이렇게 오면 산소와 수소 사이에 수소 결합. 이렇게 오면 여기가 수소니까 산소가 이쪽으로 올 거야. 수소 결합. 여기가 산소가 있으니까 수소가 이쪽으로 올 거야. 수소 결합.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물 분자 내에서는 공유 결합을 하는 거고요. 물 분자 간 무슨 결합인 거야? 수소 결합인 건데 수소 결합이 일반적인 공유 결합보다 강하지는 않지만 결합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모든 물 분자가 평균 주변의 물 분자 4개와 수소 결합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 물 분자와 물 분자는 서로 간의 인력이 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뭐가 높아진다? 비열도 커지고 끓는 점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분자 내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 되겠죠? 분자 간 수소결합. 특성 일단 최고성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최고성 성분 중 가장 많다. 탄소 화합물 중에서는 단백질이 가장 많은 거고 모든 물질을 다 합해서 얘기하면 물이 가장 많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극성을 띠며 분자 간 수소 결합으로 연결. 극성을 띠며 분자 간 수소 결합으로 연결.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다? 비열, 기화열, 증발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유리. 비열이 크다 보니 온도가 변해도 쉽게 체온이 변하지 않아. 기화열이나 증발열이 커서 더울 때 땀이 나면 너무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뺏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에 체액의 성분으로 가장 적합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화학 반응의 매개체로 작용. 화학 반응의 촉매가 아닙니다. 화학 반응의 촉매는 효소예요. 화학 반응의 매개체라는 것은 수많은 반응이 물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탈수축합이라든지 가수분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화학 반응의 매개체로 작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핵산입니다. 핵산.
저는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단위체랑 그 다음에 중합체라는 단어 얘기했었죠? 자, 단위체, 그 다음에 중합체. 자, 단위체가 포도당이다. 들어가면 세 개 얘기해보자. 중합체,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다. 중합체,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어서 여러분이 요거 지금 네? 밖에 사람이 있어? 신체야? 신체? 체요? 엄마 연락했어? 자, 그래서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된다 라고 봐야 되는데, 자,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지방되는 거는 중합체랑 단위체 관계가 아니에요. 지방이 그냥 서로 덕지덕지 비공유결합으로 연결되는 지방 덩어리가 되는 거지, 얘가 공유결합 탈수축합 반응으로 고분자가 되는 게 아니라서 걔네들은 진정한 의미의 중합체는 아니야. 지방 덩어리야 그건. 자, 그러면 여기 아미노산, 여기 단백질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거는 핵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핵산의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핵산의 종류 두 가지. 효린아, 뭐가 있지? 비몽, 사몽, 돌려주고. 자, 핵산의 종류 두 가지 뭐 있을까요? 그렇지. DNA와 RNA. 자, DNA랑 RNA는 그러면 중합체일까요? 아니면 단위체일까요? 중합체. 그래서 DNA랑 RNA는 중합체가 될 거야. 그러면 DNA랑 RNA도 분해를 막 해버리면 단위체가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DNA랑 RNA 단위체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지. 뉴클레오. 이거 손 들어보는 사람 있을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돼 있었던 것처럼 이 뉴클레오타이드도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세 가지 물질이 합쳐진 건데, 저쪽 맨 뒤에 있는 사람 이름이 뭐였지? 태양이었나? 반듯하게 앉아 계세요. 뭐 펴주면 안 돼? 안 보이고 책상을 옆으로 살짝 빼.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당, 염기, 인산. 뭐로 되어 있어요? 자, 당이라는 건 단당류를 말합니다. 단당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3, 4, 5, 6, 7 뭐 이런 단당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핵산을 이루고 있는 당은 5탄당이에요. 5탄당. 그러면 5탄당은 탄소가 5개가 될 거야. 자, 탄소가 5개면 H 몇 개일까요? 10개. 5는 몇 개일까요? 5개. 자,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리보스라고 부를 거예요. 리보스, RI 이렇게 들어가요. 자, 리보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RI 뭐 이렇게 들어간다 했잖아. 그래서 리보스를 당으로 가지는 핵산이 RNA가 되는 거야. RNA 얼자가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하거든. 그래서 얼자가 리보스에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어떤 애가 들어가냐면 옥시리보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옥시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 얘기하는 거야. D는 없어졌다는 거야? 두 개라는 거야? 없어졌다. 살이라는 소리야. 탈산소 리보스. 산소 하나 빼야 돼. 그래서 탄소는 5개야. H는 10개야. 산소가 4개. 얘가 디옥시리보스. 데옥시리보스,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데, 앞이 D로 시작했기 때문에 얘를 당으로 가지면 그 핵산은 뭐라고 한다? DNA라고 한다. 그래서
DNA와 RNA의 가장 큰 차이가 당이 리보스냐 디옥시리보스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오탄당이니까 오각형으로 한번 그려볼게. 얘네들도 HOH 막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산소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1, 2, 3, 4 자리 하나 없네. 5번 탄소는 이번에도 나가 있어요. 자, 6탄당에서도 6번 탄소가 나가 있었지 바깥쪽으로. 얘 5번 탄소가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자, HOH 이렇게 들어갈 거야. HOH 얘는 5탄당이라 뭐 3번 탄소가 뒤집어져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여기 HOH야. 여기 H 들어가고요. CH2OH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CH2OH 일단 이렇게 썼어. 내가 일반적으로 이걸 이렇게 뒤집어 쓰게 되면 반응을 많이 하는 애들을 좀 바깥쪽에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이게 누구냐면 리보스예요. 탄소 5개, H 10개, 산소 5개 가진 리보스야.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거 디옥시리보스가 산소가 하나 사라졌잖아. 하나 사라졌는데 어디에서 사라졌는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림 보세요. 몇 번째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2에서. 그렇지. 2번 탄소가 사라진 거 알고 있어야 돼요. 2번 탄소가 O가 사라져서 H가 되면 디옥시리보스가 되는 거야. 반드시 2번 탄소에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2번 탄소. 자, 여러분은 이 5탄당의 각 탄소 번호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2번 탄소는 얘가 리보스냐 디옥시리보스냐를 결정하는 자리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염기가 와서 붙을 건데 염기는 살짝 염기성을 떼요. 수소이온 하나 가져가거든. 그래서 살짝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염기라고 대충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염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육각보리하고 오각보리가 있는 애가 있고 이렇게 육각형으로만 생겨있는 염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염기 얘는 두 칸으로 돼 있지? 이름이 두 자예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퓨린 계통 염기다. 퓨린 염기라고 얘기해요. 퓨린. 자, 퓨린 염기에는 아데닌과 구아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염기가 들어갑니다. 자, A는 아데닌, C는 구아닌. 이렇게 들어가. 근데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염기는 뭐라고 하냐면 피리미딘이라고 얘기해요. 자, 피리미딘에 속하는 거는 C, T, U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C는 시토신 또는 사이토신. 얘는 티민, 얘는 유라실, 피리딘이야. 피리, 리, 딘, 리, 피, 리, 리, 딘, 저기 U가 뭐예요? 유라실. 유라실. 우라실, 유라실 다 써요. 유라실. 자, 퓨리는 두 칸으로 돼 있어. 이름이 두 자야. 두 칸으로 돼 있어. 종류가 뭐가 있어? 아데닌, 구아닌 이렇게 들어가고요. 피리미딘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DNA랑 RNA는 반드시 이 중에 네 개만 가져야 돼. 5개 다 가지는 게 네 개만 가져야 돼. 그래서 세 개는 공통, 하나는 선택. 자, 그러면 리보스 무조건 퓨린 염기는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리고 C까지가 공통이야. A, G, C까지가 공통이야. RNA는 U를 가지고요. DNA는 T를 가집니다. 이렇게 가지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피리미딘 염기가 뭐냐, 퓨린 염기가 뭐냐 다 외워야 되거든. 그때 자, 어차피 T하고 U는 서로 상호적인, 그러니까 서로 대체를 하는 거잖아. T하고 U가 동시에 들어가진 않을 거야. T가 들어가든지 U가 들어가든지 그렇게 될 거라 피리미딘 염기에 누가 들어가고 퓨린 염기에 누가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나중에 헷갈리면 이렇게 외우세요. 봐. P, E죠? 리, 딘, C, T. 피리미딘 Ct다. E로 되어 있는 애들이 피리미딘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피리미딘에는 사이토신, 티민, C와 T가 들어간다. 여기는 A와 G가 들어가고 그렇게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랑 RNA를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은 우라실을 가졌는지 또는 티민을 가졌는지에 따라 나눠지는 건데 인산은 똑같이 뭐가 준다? H3PO4 똑같이 가져요.
이렇게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있는 당이 있다면 당에 염기와 인산이 가서 결합을 할 건데,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탄소가 5개가 있잖아. 5개 탄소 중에 여러분 각각 탄소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1, 3, 5가 홀수지. 홀수는 반드시 누군가와 결합하는 탄소야. 그러면 1번 탄소에 누가 결합한다? 염기가 결합할 거예요. 1번 탄소에 아데닌이 됐건 구안이 됐건 염기가 결합하는 자리가 1번 탄소가 될 거야. 자, 5번 탄소에 누가 결합할 거야? 여기에 인산이 결합할 거야. 인이 아니라 인산이 결합하는 거예요. 물론 얘가 가진 OH하고 얘가 가진 OH 사이에서 물 빠져나가면서 결합할 건데 그것까지 여러분이 지금 몰라도 되니까 그냥 인산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뉴클레오타이드면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돼야 뭐가 되는 거야? DNA가 되건 RNA가 되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뉴클레오타이드 하나 드릴게요. 여기 염기, 여기 인산. 자, 인산을 여기 OH 가졌다고 하고, 여기 OH 가졌다고 하고, 여기 O 가졌다고 하고, OH 하나는 얘랑 연결하느라고 썼어. 뭔 구조인지 알겠지? 자, 얘는 1번 탄소에 결합을 했고, 여기가 DNA라면 얘는 HH일 거야. 3번 탄소라면 HOH가 될 거야. 그리지 말고 그냥 보세요. 여기 뉴클레오타이드 하나야. 근데 그 다음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가 다가간다고 생각을 하자. 자,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시 여기에다가 염기를 달고 갈 거야. 여기 HOH고 여기 5번 탄소에 인산기가 OH, OH5 이렇게 달고 갈 거야. 자, 잘 보세요. 이해만 하면 돼요. 얘가 가지고 있던 세 번째 탄소, 얘가 세 번째 탄소지? 세 번째 탄소의 OH와 5번 탄소에 연결되어 있던 인산기의 OH가 만나. 그래서 둘 사이에 물이 빠져 나가고 중간에 누구만 남는 거야? O만 남고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할 때도 무슨 결합이야?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난 거야.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 아까 에스터 결합이라는 거 배웠지? 자, 에스터 결합은 완전히 정확하게 말하면 카복시기와 플러스 알코올기. 다시 말하면 COOH와 알코올기 사이에서 물 빠져나가면서 COO가 남는 게 정확한 의미의 에스터 결합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카복시기를 가진 애들은 대개가 무슨 성을 띈다 그랬지? 산성을 띈다 그랬지. 그래서 광범위하게 말하잖아. 그러면 산성을 띠는 물질과 산과 OH가 만나는 거를 광범위하게 에스터 결합이라고 하자. 정확한 의미의 에스터 결합은 카복시산과 알코올기가 결합할 때 이거가 에스터 결합인데 우리가 광범위하게 산과 OH가 결합할 때 이거를 에스터 결합이라고 하자라고 할 거야.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에스터 결합하면 이게 카복시기가 결합한 건지 인산이 결합한 건지 뭐 황산이 결합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만약 인산하고 OH가 결합을 했잖아. 이것처럼 인산하고 OH가 결합을 했잖아. 그럼 뭐라고 하자? 인산 에스터 결합. 자, 지금 인산이라는 산과 여기는 수산기, 알코올기가 결합을 했지. 둘 사이에서 물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면서 중간에 산소 하나 남았잖아. 이거를 광범위하게 에스터 결합이라고 할 건데 아무 말 없이 에스터 결합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카복시기하고 인산 에스터 결합이라고 하자. 이해됐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아까 여기 안 그렸지만 여기 얘가 가진 OH랑 인산이 OH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여기는 5번 탄소의 OH랑 인산이 결합할 때 인산이 가진 OH랑 이 OH가 결합을 했겠지. 그래서 뭐가 빠져나왔지? 물 빠져나왔지. 중간에 뭐가 남았겠어? 산소 남았겠지. 이것도 무슨 결합이야? 이것도 인산 에스터 결합이네. 맞죠? 그러면 요 인산 입장에서 요 인산 볼게. 얘랑 결합하느라고 무슨 결합 한 번 했어? 인산 에스터 결합 한 번 했어. 그래서 얘랑 얘의 결합이 인산 에스터 결합이야. 이미. 맞지? 근데 얘는 다시 얘랑 결합하느라고 또 인산 에스터 결합을 한 거잖아. 그럼 요 인산의 입장에서는 에스터 결합을 지금 몇 번 한 거야? 2번 한 거지. 그래서 요 결합에 정확하게 말하면 요 결합의 이름은
인산 에스터 결합이 맞아요. 그럼 얘는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이 인산 에스터 결합. 왜 인산이 두 번째 에스터 결합을 한 거야. 그래서 요 결합 이름은 정확하게 말하면 D 인산 포스포 D 에스터 결합. 이라고 얘기해요. 인산 2 에스터 결합. 인산이 두 번째 에스터 결합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 내에서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 때 한 요 결합은 그냥 인산 에스터 결합이야. 포스포 에스터 결합이야. 근데 얘가 여기서는 포스포 에스터 결합인데 얘가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랑 결합하기 위해서 다시 결합했잖아. 요 결합을 얘기할 때는 포스포 디 에스터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포스포 디 에스터 결합. 재작년에 수업을 하신 선생님은 작년에 수업한 선생님은 이 결합 이름을 알려줬고 올해 수업한 선생님은 이 결합 이름 몰라도 된다고 했지만 어차피 여러분 2학년 1학기 때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서 일어나는 탈수 축합 반응은 포스포 디 에스터 결합이다 라고 알아보세요. 선생님 근데 저기서 인산이 저기 위에 쪽 어디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여기 HOH 있잖아. HOH. 요 OH하고 인산이 가지고 있던 OH 사이에서 결합이 일어나는 거야. 선생님 포스포 디에스터 결합 H하고 오른쪽에 HH가 쓰인 건가요? 여기는 저기 디옥시리보스라서. 리보스는 HOH인데 디옥시리보스라서 HH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염기가 있잖아. 염기 구조 한번 볼까요? 여러분 13페이지 보면 염기 구조 보이죠? 아데닌 보이죠? 자 아데닌에 뭐 있어요? C 있죠? H 있죠? O가 없네. O가 그죠? 특이하게 O 없는 애가 별로 없는데 N이 있네. 자 근데 여기는 구하는 볼까요? C, H, O, N. 어느 염기가 됐건 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C, H, N은 기본으로 들어가. 그러면 염기에 뭐가 들어간다? N이 들어가. 장의 기본으로 CHO가 들어가. 인산의 기본으로 P가 들어가. 그래서 핵선을 구성하는 염기는 COHONP. 자, 핵산의 종류는 DNA랑 RNA가 있고요. 구성 원소는 CHONP. 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요? 이렇게. 자,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몇 종류죠? 8종류. 왜? 당이 다르면 서로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라서 리보스냐 디옥신 둘 중에 하나. 2 곱하기 염기가 5가지지만 모든 당이 5개랑 다 결합하는 게 아니잖아. 디옥시리보스는 6 빼고 4개. 리보스는 T 빼고 4개. 그러니까 2 곱하기 4.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몇 종류다? 8종류.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다? 4종류. RNA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4종류. 다 합하면 뉴클레오타이드는 8종류라고 봐야 돼요.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DNA 구조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DNA 구조 설명할게요. 이중나선 문제. 그러니까 1지점지 좀 눌러주세요. 자, 우리 DNA 구조를 볼 건데 거기 한번 채워볼까요? 5탄당 당에다 채웠나요? 5탄당 DNA는 디옥시 리보스, RNA는 리보스. 표에다 채우세요. 그 다음 염기 A, G, C, T. RNA는 A, G, C, U. 구조 이중 나선. 이거는 좀 아까 한 거라서. 펑션에 한 거라서. 구조가 이중 이중 나선. DNA가 이중 나선. 그다음에 RNA는 단일 가닥. 얘는 나선이 아니에요. 그냥 단일 가닥. 단일 가닥을 써줘야 돼. 가닥. 단일 가닥. 재밌네. 자, 위치. DNA는 자, 세포의 종류가 바로 배우겠지만 세포가 크게 구조상으로 나누는 두 가지 세포가 있어요. 하나는
핵을 안 가진 세포. 하나는 핵이 있는 세포. 핵을 안 가진 세포를 뭐라고 하지? 원핵. 핵을 가진 세포를 진핵. 진핵세포라고 하는데, 자, DNA 위치가 원핵 세포는 핵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어디 있냐면 세포질에 존재해요. 자, 근데 진핵세포는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진핵세포는 핵과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존재해요. 원핵세포는 세포질에 존재하고 있고. 자, 그러면 RNA가 존재하는 장소는 RNA는 DNA가 있는 곳에 다 있어요. 플러스 세포질 중에 리보솜이라는 곳에 있어. 그러니까 원핵세포는 DNA는 세포질에 있는 거고, 그 다음 RNA는 세포질과 리보솜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 들어있는 거야. 자, 진핵생물은 DNA가 핵과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들어있죠. 그러면 RNA는 여기 기본으로 다 들어있고 세포질과 리보솜에 들어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세포질은 세포 소기관을 제외한 그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핵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한 거야. 수진아, 쉬는 시간에 잤어? 안 잤어? 잤어? 푹 잤어? 근데 왜 또 자? 왜 또 자냐고? 잠만 자려고 왔어 지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이 이름 금방 외우겠어. 하도 자가지고. 자, 됐어요? 그 다음 기능 DNA는 유전정보 저장. 유전정보 저장. 자, RNA는 유전정보 발현. 유전정보 전달 같은 말이에요. 유전정보 발현, 유전정보 전달 같은 말이고, 또 같은 말이 뭐냐면 단백질 합성에 관여.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DNA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단백질로 바꾸는 일을 유전정보 발현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유전정보 발현에 관여하는 게 RNA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유전정보 발현, 유전정보 전달,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자, DNA는 특별하게 종류가 없습니다. 근데 RNA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RNA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자, 종류가 일단 3가지. 3가지라고 일단 써주세요. DNA는 종류가 따로 없어요. RNA는 3가지. 쌤, 근데 DNA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핵은 생물질의 써놨잖아. 원핵지네. RNA가 원액이죠? RNA가 원핵이 뭔 소리야? RNA가 원핵이 뭔 소리야? DNA 위치가 원핵 세포에는 여기 있고 진핵 세포에는 여기 있다고요. 네. 내가 RNA가 원핵이 있던 사람이 뭐라 했지? 제 이름이 뭐야? 아씨. 원액이랑 뭐라고? 아, 제 이름이 뭐냐고. 영재야, 네 짝꿍 이름이 뭐야? 아 얘만. 아, 왜 말하냐고? 일일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자, 됐어요? 근데 세 가지 이름 안 알려주나? 알려줄 거예요. 뭔지 알고 싶은 게 많아. 됐어? 네. 맞아요. 자, 그 다음 이제 DNA 구조할 거야. 이거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DNA는 이중 나선인데 이렇게 나선 하나가 있으면 또 다른 나선이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 나사 방향으로 돌고 있어서 우선회 나선이라고 하는데 직경이 2나노미터예요. 2나노미터. 그래서 모든 DNA는 정상적으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 DNA는 직경이 2나노미터야. 얘가 회전을 하는데 한 번 회전하는데 걸리는 요 거리 요게 3.4 나노미터야. 자, 여러분 나노미터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미터? 그렇지. 나노미터는 9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4 나노미터인데 실제로 요게 이제 세로로 돼 있는 가닥이 막 꼬여 있는 거잖아. 가로로 두 가닥을 연결해주는 결합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몇 개의 결합이 있냐면 10개의 결합이 있어. 한 바퀴가 3.4 나노미터인데 10개의 결합이 존재해서 위와 아래의 결합 사이 요거는 0.34 나노미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다리가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거를 만약에 풀어서 보면 이렇게 된 사다리인 거지. 선생님, 저 폭이 2나노미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나노미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0.34 나노미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얘를 가열을 하잖아? 가열을 하면 여기도 결합이고 여기도 결합인데 이 결합은 열에 굉장히 강해서 안 끊어지거든? 근데 요 사이 이 둘을 연결한 이 결합이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뚝뚝뚝뚝 끊어진단 말이야. 자, 우리 열에 약한 결합 하나 배웠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 가닥과 가닥 사이는 무슨 결합으로 연결된다? 수소 결합으로 연결돼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핵산 분해 효소를 처리하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는 거지. 요거 하나가 뭐가 되겠어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뉴클레오타이드 연결을 볼게요. 여기 지금 디옥시리보스니까 이 디옥시리보스가 있습니다. 여기 염기가 있다고 치자. 여기에 세 번째 탄소 HOH가 있고 여기 그냥 인산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이 밑으로 옵니다. 여기에는 염기가 연결돼 있을 거야. 여기 HOH가 세 번째 탄소에 있으면 여기는 인산하고 여기는 세 번째 탄소가 연결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1번하고 3번하고 5번 같은 홀수는 누군가랑 연결되는 건데 1번은 염기랑 결합했죠? 5번은 인산이랑 결합했죠? 3번은 그 다음에 오는 뉴클레오타이드랑 연결이 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럼 또다시 옵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가 이제 결합하려고 와. 이렇게 결합하려고 올 거야. 그러면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인산기를 얘한테 갖다 대면서 결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OH기를 이 위로 가서 얘한테 갖다 대면서 결합하는 방법이 있어.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결합이라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효소가 도와줘야 돼. 근데 이 효소는 반드시 새로 오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기를 보면 결합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 위로 가서 결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노출되어 있는 세 번째 탄소의 OH기에 자신의 인산기를 들이대면서 밖에는 결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합이 위로 결합했다, 아래로 결합했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결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됐다고 합시다. 얘는 또다시 올 뉴클레오타이드를 기다리면서 OH기가 노출돼 있겠지. 자, 그러면 쭉 연결이 되는데 이 위로 올라가자. 그럼 이 위에는 인산이 노출돼 있죠? 자, 인산이 몇 번째 탄소에 붙었었지? 다섯 번째 탄소에 붙었었지? 그래서 인산이 보이는 요 말단을 O' 말단이라고 불러요. 다섯 번째 탄소에 있는 인산기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O' 말단이라고 하는 거야. O''은 누구의 5번이겠어? 탄소의 5번을 얘기하는 거야. 이 밑으로 내려갔더니 아직 아무하고도 결합하지 않은 요 당이 보이죠? 몇 번째 탄소가 노출되어 있는 거지? 3번 탄소가 노출되어 있는 거지? 누구랑 결합할 수 있는 자리?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한다? 3' 말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된 DNA 가닥이나 RNA 가닥은 반드시 한쪽 끝은 인산기가 노출되어 있는 O' 말단이고 한쪽 끝은 당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3' 말단이어야 하는데 항상 뉴클레오타이드는 예외 없이 5에서 3 쪽으로만 성장을 하지 5 쪽으로 길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3쪽으로 계속 누군가가 들어와서 길어지는 거라 성장을 할 때는 5에서 3방향으로 성장한다, 신장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 만약에 A가 있었다고 치자. 여기 T가 있었다고 하고 여기 G가 있었다고 합시다. 하나만 더 할게요. 얘네들이 연속으로 나와도 상관은 없어. 근데 여기에 C가 있었다고 한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디옥시리보스를 가지고 아데닌 가졌지. 여기 디옥시리보스 가지고 티민 가졌지. 얘랑 얘는 같은 뉴클레오타이드야,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야. 다른 거지. 왜? 방은 같지만 염기가 다르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러니까 디옥시리보스에 A가 붙었는지, T가 붙었는지, G가 붙었는지, C가 붙었는지에 따라서 얘 4개가 전부 다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인 거야. 그래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4종류다라고 하는 거야. 반면에 RNA는 A, U, G, C가 되겠지만 여기가 리보스잖아. 똑같이 A가 붙어 있어도 여기가 리보스면 같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닌 거지. 그래서 당이 디옥시리보스냐 리보스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디옥시리보스냐 리보스냐 둘 중에 하나. 염기가 A, T, G, C냐 A, U, G, C냐. 디옥시리보스도 4개 중에 하나, 리보스도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가 몇 종류인 거다? 8종류인 거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종류가 왜 그런지 이해 못하는 경우 있어서 내가 다시 설명한 거야.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내가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를 지금 그린 거예요. 여기. 그러면 얘랑 결합할 이쪽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좀 튀어나가 있는 애가 인산이에요? 염기예요? 염기가 튀어나가 있지? 그럼 이쪽에도 누가 튀어나와 있어야 돼? 염기가. 근데 염기는 몇 번째 탄소야? 1번. 맞지? 1, 2, 3, 4 이렇게 상하 좌우가 뒤집어집니다. 상하 좌우가 뒤집어져서 1번이야, 2번, 3번이니까 얘가 H, OH야. 그리고 여기 인산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염기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1, 2, 3, 4, 5. 그럼 여기 인산이 있어서 여기 있는 세 번째 탄소랑 인산 사이에서 결합이 이렇게 일어날 거야. 이해됐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산이라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인산 이렇게 옮겨. 마지막 하나 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인산 이렇게 옮겨.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인산이 노출돼 있어요? 당이 노출돼 있어요? 이 끝에 당이 노출돼 있지? 1, 2 몇 번째 탄소가? 세 번째 탄소에 당이 노출돼 있지? 그래서 여기가 3' 말자. 이 밑으로 내려왔더니 누가 노출돼 있어? 5번째 탄소에 붙은 인산이 노출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 5' 말자. 얘는 위가 5고 아래가 3이었는데 여기는 위가 3이고 아래가 5지. 그러면 나란하니까 평행해. 하지만 방향이 완전 반대라서 역평행 구조다라고 합니다. DNA 이중 나선의 두 가닥은 역평행 구조로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역평행 구조. 됐어요? 자, 그다음 아니에요? 자, 이 직경이 2나노미터잖아. 자, 여기 아데닌이 커요, 작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크잖아. q-아구. 퓨린이 크잖아. 아구가 커요? 그러니까 얘가 커. 근데 옆에 G가 붙어. 너무 커져. 큰 애들끼리니까 너무 커져. 얘가 T가 커, 작아. TCT. 얘네들 작지? 근데 여기에 만약에 작은 애, C가 결합해. 너무 작아. 그럼 2나노미터가 제대로 유지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한쪽이 퓨린이면 한쪽은 반드시 피리미딘이 결합을 해야 돼. 한쪽이 크면 한쪽은 반드시 작아야 돼. 그러면 A 짝꿍이 A가 크니까 T가 결합하거나 C가 결합을 해야 이 길이가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는 T하고도 결합하고 C하고도 결합할 수 있느냐? 이거를 샤가프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샤가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개체가 지니고 있는 염기의 개수를 세봤더니 A의 개수와 T의 개수가 항상 거의 같고 C의 개수와 G의 개수가 거의 같다는 걸 밝혀낸 거야. 이거를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아냈느냐? A 짝꿍이 누구라는 걸 알아낸 거지? T라는 걸 알아낸 거라 여기는 무조건 T가 와야 돼.
여기가 T면 여기 무조건 누가 와야 돼? A. 여기 G니까 C. 여기 C면 여기는 G가 와야 돼. 그래서 짝꿍이 항상 정해져 있어서 A 개수를 세면 T의 개수까지 같이 나오는 거야. DNA 이중 나선에서는. 이렇게 나와. 이제 샤가페 법칙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수소 결합을 할 건데, 자, 수소 결합을 할 때 얘네가 뭐에 약하다 그랬지? 열에 약하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DNA를 가열을 하면 DNA 두 가닥이 막 분리가 된단 말이야. 근데 똑같이 DNA가 100개의 염기로 돼 있었어. 근데 어떤 애는 85도 정도 가열하니까 두 가닥으로 나눠졌는데 어떤 애는 95도를 가열하니까 두 가닥으로 나눠진 거야. 염기의 개수는 똑같았는데 나눠지는 게 달랐다. 그럼 뭔가 결합이 얘가 좀 더 강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갈라지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왜 더 높은 온도에서 갈라졌느냐? 결합이 더 강해. 수소 결합수가 많았던 거야. 그럼 수소 결합수가 어떻게 많을 수가 있느냐? 염기 개수가 똑같은데 C하고 G는 3개의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고 A하고 T는 2개의 수소 결합으로 연결돼. 그래서 GC쌍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에 더 강한 DNA가 되는 거. 더 높은 온도에서도 분리가 되지 않는. 그래서 GC쌍이 수소결합 3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에 강한 상태가 된다. 우리는 여기가 티민이면 여기에 누군지 안 알려줘도 누군지 알 수 있어? A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서로 보완적인 구조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상보적 구조다. DNA 2개의 나선은 서로 상보적 구조이면서 역평행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DNA의 염기가 100쌍이었어요. G의 개수가 32개였어요. 나머지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G의 개수가 32개다. 그럼 C의 개수가 32개. 그럼 둘이 합쳐서 32 쌍. 그럼 나머지는 AT 쌍. 그럼 얘 몇 개? 68개. 얘 몇 개? 68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샤가페 법칙을 이렇게 이용해. 그렇다면 이 DNA의 수소 결합은 총 몇 개가 있는가? 이렇게 문제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32 곱하기 3 더하기 68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수소 결합 수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샤가페 법칙을 이용한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짝꿍 알아두시고 누가 몇 개의 수소 결합에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두도록 하십니다. 이거 이해됐죠? 그러면 DNA에 이렇게 여기 A, T, T, C, G, G, A, T, A, G, C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다고 하자. DNA에 연기가 쫙 되어 있고 또 다른 DNA에 여러분 DNA가 세포 속에 몇 개 있죠? 여러분 세포 속에 DNA 몇 개 있어요? 46개. 염색체가 46개잖아. DNA가 뭉쳐져 있는 게 염색체잖아. 그래서 DNA도 46개가 있는데 TAGC 1번 DNA, 뭐 2번 DNA, 3번 DNA 이렇게 있을 건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 있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사람마다 뭐가 달라? 유전 정보가 달라. 사람마다 염기 순서가 달라. 사람마다 염기 순서가 다른데 어느 부분은 거의 비슷해. 눈도 똑같이 2개여야 되고 코도 하나여야 되니까 그 부분은 다 똑같아. 근데 눈은 눈인데 쌍꺼풀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눈이 클 거냐 작을 거냐는 달라져야 되잖아. 그럼 사람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염기의 배열이나 순서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염기들이 너는 큰 키를 만들어라, 너는 작은 키를 만들어라 이런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보가 바로 유전자라는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 수백 개가 모여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 폴리펩타이드 뭔지 알지? 폴리펩타이드를 만들면 걔네가 여러분의 근육을 만들거나 효소를 만들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키가 달라지고 지능이 달라지고 피부색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결국 모든 유전 정보는 어디 들어있는 거야? DNA 속에 들어있는 거야. 이 속에 들어있는 정보로 진짜 우리 몸에서 효소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피부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누구야? RNA.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게요. 우리가 DNA는 이중나선이고 RNA는 단일 가닥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DNA는 이중나선이고 RNA는 단일 가닥이니까 DNA가 RNA보다 2배 정도 큰가 보다. 분자량이 2배 정도 크겠다. 절대로 아니에요. 자, DNA는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DNA는 도서 안에 들어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백과사전,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백과사전이 DNA야. 그 안에 여러분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 그럼 RNA는 뭐냐면 그 많은 백과사전에서 단어 하나를 설명하는 한 줄, 그게 RNA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몸에 DNA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야. 여기가 뭐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야. 여기가 지능을 결정하는 유전자야. 이게 아밀레이스 만드는 유전자, 이게 펩신을 만드는 유전자잖아. 그러면 펩신을 만드는 방법이 써져 있는 요 내용이 펩신 유전자인 거야. 요 유전자만 가지고 나와서 펩신을 만드는 일을 하는 얘가 RNA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이제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는 게 DNA라면 그 중에 딱 단백질 하나에 대한 정보, 그게 RNA 가다. 그러니까 펩신 RNA, 아밀레이스 RNA가 다 따로 있다라고 봐야 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봅니다. 여러분 몸에서 예를 들면 인슐린을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해봐. 자, 인슐린은 51개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어. 그럼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가 결정이 돼야 인슐린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어디 들어있다? DNA 속에 들어있어. 자,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 백과사전을 빌리려고 하려고 보니까 너무 중요해서 이건 대출이 안 된다. 그럼 뭐야? 네가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가지고 나가라.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DNA는 핵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는 잘못돼서 변성이 일어나거나 만약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니까 절대로 핵 밖으로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 핵 밖으로 나갈 때는 그거에 해당하는 복사본을 가지고 가서 핵 밖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라 이거야. 그래서 인슐린을 만드는 정보가 여기 있다고 하자. 인슐린 만드는 정보가 여기 있어. 그럼 이거를 인슐린 RNA가 그대로 복사해서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인슐린을 만드는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겠지. 이 RNA를 메신저 RNA, mRNA라고 얘기합니다. 자, mRNA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mRNA는 DNA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해가지고 나온 복사품이야. 전령 RNA, 메신저 RNA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메신저 RNA가 인슐린을 이렇게 만든대 라고 써있는데 여기 암호가 써있는 거야. A, G, C, C, U, G, A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써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얘가 인슐린을 만드는 정보는 얘기를 했는데 인슐린은 단백질이잖아. 그럼 누가 모여야 되는 거야? 아미노산이 모여야 돼. 그럼 뭐냐면 인슐린의 첫 번째 아미노산이 뭐고 두 번째가 뭐고 세 번째가 뭔지가 mRNA에 써있어. 그러면 이 mRNA가 첫 번째 아미노산은 메사이오닌이니까 메사이오닌 좀 가져와 여기 명령을 내릴 거 아니야? 그러면 RNA 중에 하나가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딱 잡아서 얘한테로 오는 애가 있어요. 자, 이런 애를 운반 RNA, 트랜스퍼 RNA, tRNA라고 합니다. tRNA는 해당 아미노산과 결합해서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일을 할 거예요.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역할을 할 거다.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요리로 따지자면 요리 만드는 레시피는 mRNA가 가진 거야. 요리 재료를 tRNA가 가져올 거야. 자, 그러면 요리를 만드는 방법도 알고 요리 재료도 준비됐어. 뭐가 필요해? 요리 도구, 요리사가 필요하잖아. 요리 도구와 요리사가 어디 있냐면 리보솜이라는 곳에 기다리고 있어요. 자, 리보솜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요리사와 요리 도구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mRNA를 보는 순간 딱 결합을 해서 둘이 물려요. 얘가 mRNA를 딱 물었지. 그럼 여기로 tRNA가 아미노산 잡아오면 결합, 잡아오면 결합, 잡아오면 결합 이렇게 시켜주는 거야. 자, 얘를 뭐라고 한다? 리보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예요. 아미노산과 mRNA를 가져다가 실제로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가 리보솜이야. 그럼 리보솜에 뭐가 들어있다? RNA가 들어있거든.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는 리보소멀 RNA라고 해서 RNA라고 합니다. 리보솜 구성. 리보솜의 성분이에요. 그러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는 mRNA가 갖고 나와. 장소 제공과 효소는 리보솜이 해줄 거야. 그것으로 아미노산을 데리고 오는 거는 tRNA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RNA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 유전 정보 전달, 유전 정보 발견의 기능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RNA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 mRNA, rRNA, tRNA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RNA 종류 자체는 많은데 그 중에 단백질 합성에 관한 것만 세 가지 이렇게.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게 다른 게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것들. 나중에 2학년 1학기 말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몰라도 되고 얘네 셋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는 통과해도 바로 나오는 내용이라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명체, 원형체를 구성하는 성분에 대해서 다 배운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단원 테스트할 거니까 준비해 오십니다. 거기 피드백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용. 박용 어딨어? 1번 뭐 나왔어? 그렇지. 아이고, 기억만. 자, 단 기억만 고르셔야 됩니다. 가의 유전 정보에 의해서 나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나에서 단백질 합성이 된다. 나는 리보솜일 때 맞는 말인 거야. 단백질 합성되는 장소는 리보솜이에요. 나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기능성 고르지 마시고요. 기억만 고르십니다. 자, 그다음 건호야, 윤건호. 2번 단 뭐 나왔어? 건호 어디 있어? 2번 단. 기억 맞아요? 다시. 단백질에는 반드시 질소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려.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니은 어때요? 니은은 에너지 원으로도 세긴 하죠? 맞죠? 티귿 어때요? 맞죠. 그 다음 니을? 맞지. 니은, 티귿, 니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3번 주헌이, 최주헌. 그렇지. 니은하고 티귿.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원빈이. 아직 못 풀었어?
4번에서 A가 뭐예요? 물이죠, 물. B는 단백질. C는 유기염료. 그럼 다 뭐 나와야 될까요? 염과 니은 나오면 되겠죠? 태용님. A는 물, 화학 반응의 매개체제, 화학 반응의 촉매는 단백질이 돼야 돼. 그러니까 리을은 틀리는 거야. 자, 그 다음 5, 6, 7, 8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 하고 갈게요. 잠깐만. 자,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면, 자,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내자도 뭐라고 하지? 세포호흡. 세포호흡을 통해서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세포호흡이야. 이때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야. 이 에너지를 근육 수축할 때도 쓰고 물질 합성할 때도 쓰겠지. 그러면 세포호흡의 결과 나오는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을 할까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 에너지 전달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있어. 고에너지를 품고 있는 물질 하나 있어. 누구냐면 ATP라는 물질이에요. 이거 보고 할게요. 자, ATP가 우리 몸에서 세포를 통해 에너지가 나오잖아? 한 200kcal. 포도당 1몰이 분해되면 200kcal가 넘게 나오는데 200kcal는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적당하게 큰 덩어리로 나눠서 갖고 다녀야 돼. 너무 작은 덩어리 안 되고 적당하게 큰 덩어리로 선택받은 게 ATP예요. 자, ATP는 A가 아데노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데노신인데 아데노신 이름 누구하고 비슷하다? 그렇지, 아데닌하고 비슷하죠? 얘는 트리 몇 개나 되겠어? 3. P 뭐겠어? 인산.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자,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는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결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거를 볼게. 자, 이거 누구 구조지? 토마토 배웠어. 뉴클레오타이드야.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여기가 무조건 리보스야. 디옥시리보스 말고 무조건 리보스. 그러면 A를 가진 아데닌을 가진 리보스를 뭐라고 하냐면 아데노신이라고 해요. 리보스 중에서 아데닌을 가지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얘를 아데노신이라고 할 거야. 그럼 여기까지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아데노신에 뭐 없었어? 인산 하나 없었지? 아데노신 1인산. 말 되죠? 아데노신 인산 하나 플러스니까 그럼 얘는 약자로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AMP라고 합니다.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으로 있어. 그런데 뉴클레오타이드에 여기에 인산 하나를 더 붙이려고 하는 거야. 자, 인산은 지금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죠. 그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똑같은 마이너스는 전하를 띄는 인산이 오려고 할 때 받아들이겠어? 밀어내겠어?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는 데를 억지로 갖다 붙여. 억지로 갖다 붙이면 자꾸 밀어내려고 하니까 잡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나무 토막 위에다가 나무 토막을 탁 올려놓는 건 쉬워. 근데 나무 토막 위에 엄청 강력한 스프링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 나무 토막을 올려 불을 붙이려고 해. 그러면 이 반발력 때문에 안 붙겠지? 억지로 붙여. 억지로 붙인 다음에 고리를 걸어놔. 그럼 내가 고리를 딱 푸는 순간 탁 튀어나가겠지? 나무 토막과 나무 토막 사이에 고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것처럼 안 붙으려고 하는 애들을 에너지를 넣어서 붙여놓은 거라 이런 결합들 있잖아요. 이런 결합들은 끊어도 봤자 1kcal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가 끊어지면 7.3kcal라는 고에너지가 나와. 그래서 이 결합을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아데노신에 인산이 몇 개 붙었어요? 2개 붙었네. 그럼 아데노신 무슨 인산? 2인산. 그럼 아데노신 2인산을 뭐라고 할까? ATP라고 할 거야. 근데 인산 하나 여기다 더 붙일 거야. 그럼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하나 띄는데 마이너스 띄고 있는 애를 인산을 붙이려고 해서 여기도 고에너지가 들어가. 그럼 여기는 인산이 몇 개야? 3개. 아데노신 3인산.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ATP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내가 인산이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에너지가 생기면 그 에너지를 여기다 조금 넣어서 붙여다 치자. 에너지가 필요하면 여기를 딱 잘라. 자르면 그때 7.3kcal가 나올 거야. 여러분이 근육 수축하거나 뭔가를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10에서 20 사이야. 그렇기 때문에 ATP 2개, 3개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에너지가 또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를 끊어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만 끊었다 붙였다 끊었다 붙였다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는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야. 우리가 돈 생기면 지갑을 좋은 걸 사가지고 돈이 더 생기면 돈을 넣어. 돈이 필요하면 꺼내 쓰고 지갑을 팔어. 돈이 생기면 다시 지갑을 사. 그러진 않잖아요. 지갑은 하나 좋은 거 사놓으면 돈만 넣었다 뺐다 해야 되잖아. 여기까지가 기본 지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만 넣었다 뺐다 붙였다 뗐다. 근데 진짜 에너지가 필요하고 진짜 돈이 필요하면 지갑 팔아야지. 정말 에너지가 필요하면 여기도 잘라 쓸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안 잘랐어. 평상시는 ADP가 기본이라 ADP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핵산의 기능 중에 ATP의 성분이 된다도 들어갈 수 있는 얘기고 ATP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CHONP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뉴클레오타이드에 인산 2개가 더 붙어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라서 미리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5번 한번 다시 볼까요? 자, 5번. 단백질, 셀룰로스, 스테로이드가 있다고 되어 있어. 자, G에 간세포에 뭐가 있을까요? 단백질, 스테로이드. 간세포니까 세포막이 있을 거 아니야. 자, 항체의 구성 성분이다? 단백질. 탄소가 있다? 셋다. 그럼 단백질은 다 O가 들어가야 되네? 자, O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 B밖에 없으니까 B를 다 O로 채워. 그리고 B가 단백질이 되는 거야. 특징 중에 O가 3개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있네? 탄소가 있다잖아? 그럼 디귿이 탄소가 있다가 되겠지? 얘도 다 O로 채워. 자, 이렇게 채웠어요? 그러면 스테로이드는 O가 몇 개 들어가야 돼? 2개 들어가야 돼. 이미 2개 들어가는 걸로 확정된 게 누구야? A죠? A죠? 자, 그러면 A가 스테로이드가 될 거고 그럼 C가 누가 되겠어? 셀룰로스가 되겠지? 그럼 셀룰로스는 O가 하나만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스몰 A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X가 들어가야 돼. 그럼 기억은 무슨 특징일까요? 셀룰로스를 제외한 거니까 G의 간세포에 있다. 그 다음 니은이 뭐가 되는 거야? 항체의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몰 A는 X이다 어때? 맞아요. 기억은 항체의 구성 성분이다? 틀리고요. A는 다당류이다? 얘는 지질 성분이 되는 거지. 자,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오늘 5번까지 했고요. 나머지 문제는 다 펴보십니다. 숙제. 네. 21페이지 20번까지 다 펴시고 시험 공부해서 오시는 거예요. 천천히 해봅시다.